새정치민주연합과 그 전신인 민주당이 2012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패하자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730 재보선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파동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때까지 19회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만 민주연합이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여당 과반 의석 붕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그 예상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여당 간사가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에 비교해서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나왔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오늘 730 재보선 출마자들한테 공천장을 주면서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후보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하는 건 선거 때마다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열심히 뛰라는 의무입니다. 운동화 선물도 좋지만 안 대표를 비롯한 민주연합 지도부가 재보선 공천을 제대로만 했더라면 그게 출마자들에겐 더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연합 지도부는 공천 파동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또 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늘 뉴스K는 우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공동대표 운동화를 선물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죠? 운동화를 주는 자리에서는 덕담 수준의 얘기만 했고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마디를 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천정배 전 의원과 허동준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면서 후보들이 선거를 잘 치르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국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좋은 분을 국회로 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적 재난과 위기 속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선거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전해주신 안철수 대표의 말, 재난과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는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런 선거의 의미를 채색시킨 건 바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천 파동 때문인데요. 오늘 그 공천 파동을 바라보는 여론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여론조사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한국일보가 리서치 코리아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보선 관심지역 두 곳의 여론을 알아봤는데요. 공천 파동의 진원지 서울 동작을과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마한 전남 순천 곡성입니다. 우선 서울 동작을 어땠습니까?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다른 야권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요. 다자 대결 구도에서 나경원 후보는 51.9%의 지지를 얻어서 민주연합 기동민 후보 22.3%, 정의당 노회찬 후보 14.1%를 크게 앞섰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경원, 기동민 양자 대결에서는 나경원 53.9, 기동민 36.4로 나경원 후보가 17.5%포인트 앞섰습니다. 예. 나경원, 노회찬 양자 대결에서는 나경원 54.8, 노회찬 37%로 17.8%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다자 대결보다 양자 대결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해봐야 안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일화하면 더 큰 이런 지지율 격차가 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나왔습니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원서훈 리서치 코리아 사회여론조사본부장은 새정치연합의 공천파동과 함께 후보 간 인지도, 지명도의 차이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선거가 본격화하면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민주연합 공천파동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야당 지지도가 높은 2040 세대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기동민 후보한테 밀리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전남 순천 곡성. 뭐 아무리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민주연합의 서가번 후보 지지율이 42.4%,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은 30.5%로 나타나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지역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예. 그렇더라도 전라남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비록 여론조사지만 3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50대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이 상당한 격차로 앞서진 않았지만 어쨌든 야당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정현 후보의 고향 곡성에서는 64.7%의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 30% 이상만 득표하면 대박이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야당의 공천 파동에 대한 민심이 선거 날까지 계속된다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리서치 코리아 조사는 유선전화 임의 걸기 방식이었고요. 응답률은 동작을 같은 경우 9.1%, 순천 곡성은 17.8%였습니다. 예, 이게 응답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 자료 정도로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국갤럽의 주간 정례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눈에 띄게 바뀐 대목이 둘인데요.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흔히 지지율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데요. 예. 지난주 40%에서 이번 주 43%로 3%포인트 올랐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 31%에서 이번 주 28%로 3%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3% 오르고 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3% 내리고 떨어지고. 예.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지난주하고 변동 없이 41%였고요. 민주연합은 지난주까지 상승 기류를 탔지만 공천 파동 여파로 20%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뭘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외교, 국제 관계가 1위를 차지한 걸로 보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주 방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48%였고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은 상황은 4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불리는 충청권 내에서는 지난주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는데 이번 주에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눌러서 이번 재보선 최대 승부처를 할 수 있는 충청권에서 민주연합의 선거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예, 선거가 19일 19회 남았으니까 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공천 파동이 빨리 잊혀지기를,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기를 원하겠고, 예. 반대로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공천에 대한 공세, 여기 오늘도 계속 했습니다. 예, 융단 폭격 파상 공세,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포문을 열었는데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큰 명제 속에서 묵묵히 일해왔으나 이러한 행태, 즉 권은희 과장의 폭로와 공천이 과연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 가장 중요한 공무원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정말로 못할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권은희 씨 공천은 국민 기만형 공천의 전형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 네. 어제 이 권은희 과장 공천에 대해서 정치적 사후 뇌물죄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네. 오늘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또 예, 쓸 수 있는 표현은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권은희 과장 공천에 대해서 공격의 논리를 요즘 그 조혜진 의원이 전담해서 내놓고 있는 양상인데요. 예. 조혜진 의원은 오늘은 금배지를 흔들어 보이면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본분과 양심을 버리고 사욕을 위해서 타락의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고 공직사회의 특정 정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단 집단을 만들어내려고 획책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특검을 해서라도 추악한 거래의 실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특검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권은희 과장 공천에 관한 특검을 하자고 나선 겁니다.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도 공무원이란 점을 감안해 보지요. 예. 특정 정파에 충성하는 이단 집단으로 말하자면 국정원 아닌가요? 예. 조혜진 그렇습니다. 의원님 한번 여기에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권은희 과장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아쉬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댓글 사건에서 국정원을 감싸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이 과연 이 권은희 과장 공천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지적을 오늘 했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민주연합을 공격하는 것과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오늘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포 방문 때문입니다. 예. 김포에서도 재보선이 있죠. 예. 오늘 경기도 김포의 한 로컬 푸드 직판장을 방문해서 거기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매장에서 양파 등을 직접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산물 유통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는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김포, 이번 보궐선거 지역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충청북도 청주를 방문해서 상인들하고 밥을 먹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충청권의 재보선 민심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샀는데요. 오늘 김포 방문도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일단 보기에는 오늘은 이 문제를 비판했군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는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일정은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또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도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재보궐선거 지역을 애써 방문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선거 중립 의무를 잊고 730 재보궐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유기홍 수석 대변인도요, 대통령께서 방문한 로컬 푸드 직판장은 김포만이 아니라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다면서 왜 하필 거길 갔느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환기시켜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8년 총선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이재호 의원의 지역구 은평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는데 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재호 의원은 당시에 낙선했었죠. 예. 어쨌건 어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났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싸늘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첫 번째 민생현장으로 농협 하나로 클럽을 방문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면서
최근에는 지난 7월 2일 청주의 서문시장 안에 있는 삼겹살 거리를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생 행보일 뿐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정말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행보라면은 민주연합 대변인 말대로 재보선이 없는 지역에 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이렇게 재보선과 관련된 소식을 쭉 훑어봤고요. 예. 장관 청문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예. 야당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거부한 것입니다. 새 후보자들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 때문인데요.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는 어제 청문회에서 자기가 일원동 아파트에 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고요. 결국 자기 입으로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도 엄청났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대통령이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 그 두 사람, 김명수 후보자하고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참고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국민 여론을 참고해서 임명을 안 할지, 비난 여론을 그냥 참고, 참고가 아니라 참고 임명을 강행할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 가지고는 전망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김명수 후보자는 사퇴시키고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 둘 중 하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얼추 얼개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결코 돼서는 안 될 장관감으로는 김명수, 정종섭, 정성근 이 세 사람을 꼽았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있었던 장면을 하나 보시고 다음 소식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와 비교한 데 대해서 유가족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난 7월 2일 조원진 의원의 막말 장면을 저희가 뉴스 속으로 만들었던 것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AI가 터졌어요. 네네.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네.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AI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게 전부 다가 대통령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 해야 되네.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임명도 그렇고 AI라든지 그런 큰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정 운영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자,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났어요. 네. 산불이 나서 인가가 막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싸우지 맙시다.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 앞으로 뭘 잘났다 그런 말. 앞으로 제발 하세요? 위원장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은 꼭 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이 그래 잘났어? 자, 말을 함부로 하세요. 자, 양쪽 다 중지해 주시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좀. 오늘은 말 같은 소리래니. 장관은 자, 조금.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잘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다들 좀 조용히 하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 어느 정도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만 나오면 잘랐다. 반말하지 마. 잘랐어. 아이고 참들 한심들 합니다. 국회의원 양반도 진짜 한심들 해. 다 썼어. 아이고 참. 방금 보신 조원진 의원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 외에도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는 심재철 위원장이 유가족들을 퇴장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경 1, 2, 3정 정장이 나와서 뻔뻔스러운 답으로 일관하니까 유가족들이 거기에 항의했고 그러자 심재철 위원장이 유족 일부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른 가족들까지 반발해서 회의장을 나가버리려고 하니까 결국 심재철 위원장은 퇴장 명령을 취소하고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투입된 해경 1, 2, 3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는지는 그동안 저희 뉴스K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심재철 위원장이 질타해야 될 대상은 유족들이 아니라 해경 1, 2, 3정 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 뉴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10일간의 기관 보고를 오늘 마쳤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기관 보고를 총평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민주연합 의원 8명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이렇게 9명이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났던 4월 16일은 대통령도 국가도 없었다. 이렇게 기관 보고 결과를 정리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우선 청와대의 무너진 보고 체계가 초동 대응 실패의 주요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 등이 YTN 기사를 보고 당시 상황을 알게도 했고 사고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도 사고 보고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도 긴급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면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컨트롤 타워 붕괴를 확인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야당 측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얘기를 밝혔습니다. 다른 기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 나왔습니까?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 해군의 우왕좌왕 행태도 지적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중대본부장의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은 구조 방식조차 모를 정도로 무능했고 수습 본부인 해양수산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총리실이 상황 파악도 못하는 데다 총리가 범정부 대책본부를 진도에 상주해서 지휘하겠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서울로 상경한 문제도 비판했습니다. 그 밖에 KBS와 MBC의 오보, 감사원의 방탄감사, 검찰과 경찰의 기획수사 의혹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기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고요. 유가족들은 이보다 더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 관할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사태의 맥을 못 잡았다고 하니 이 컨트롤타워는 아예 없는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일단 기관 보고라는 거를 순서를 끝냈고요.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굵직하게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 누구를 증인으로 택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번 달 25일까지 증인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야당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조특위 자체의 그 과제는 아니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야가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정치권 소식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예. 당대표 경쟁 막판 상황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김무성 의원이 앞서고 있다는 관측이 압도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경선 사흘을 앞두고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성남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어떤 후보는 저에게 대권 욕심이 있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고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오히려 레임덕을 더 부추긴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떤 후보라고는 뭐 당연히 서청원 의원에 대한 공격이겠죠. 글쎄 말입니다. 예. 정치 적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예. 서청원 의원은 곧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나는 김무성 후보에게 대권을 포기하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대권 출마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무성 후보의 이번 당대표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외에서 돈선거 논란, 친박동원 논란 등으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새누리당의 분열이 빨라지고 내홍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여당의 당권 다툼이 치킨 게임이 됐습니다. 여당의 당권 다툼이 치킨 게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치킨 게임, 우리말로 닭싸움이죠. 예, 닭싸움.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네. 국방부 관리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요? 국방부와 외교부의 과장급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예. 두 부처에서는 실무자는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지만 최근에 동북아 상황과 국민 정서를 볼 때 정신 나간 행동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 원래 롯데호텔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논란이 되니까 롯데호텔이 어젯밤 장소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본 대사관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6시 반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라고 불리죠. 예. 평통사의 회원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한국민에게 일본군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한반도 진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면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행사에 우리 정부 관리가 간 겁니다. 한편 10년 전 자위대 50년 행사에 참석했던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 후보는 오늘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큰빛 이끼벌레가 4대강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냈던 박석순 교수. 네. 이분이 이 벌레까지 감싸고 나섰군요. 박석순 교수가 이화여대 교수죠. 예.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큰빛 이끼벌레를 MB벌레라고 부르자고 해서 그런지 이 벌레의 순기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 YTN 라디오에 나와서 미국에서는 수질 정화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주장하면서 물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먹어치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녹조가 있을 때 먹어치우려고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큰빛 이끼벌레를 감싸다 보니까 4대강 때문에 녹조가 생긴 걸 인정하는 쪽으로 논리가 흘렀습니다. 자, 그러나 녹조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가뭄이 와서 생겼다는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로봇 물고기가 수질을 지킨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MB벌레가 수질을 지킨다라고 말하는군요. 예. 하여튼 전기료 안 들어서 다행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보겠습니다. 네. 내일 전교조가 전국 교사 대회를 여는군요. 예, 내일 오후 5시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교사 대회를 엽니다. 4가지 요구를 할 예정인데요. 예.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이런 것들입니다.
교사대회에 앞서서는 서울 시내에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또 낮 3시에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노란 리본 만들기 퍼포먼스를 벌여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전국에서 5천에서 7천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전교조는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말 전국 교사대회에도 그 정도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예, 지금 나온 영상이 바로 5월 말에 있었던 전국 교사대회 영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김동민 PD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태풍 온다는 날, 뒤란 작은 대숲에 소나기 한바탕 쏟아졌습니다. 여름 풍경으로 당연하지요. 새끼 손톱만한 청개구리는 벼 포기에 올라 먹이를 뒤집니다. 수천 마리는 되겠습니다. 미처 못 따내린 오이 몇 개는 그새 늙어갑니다. 오이에게는 다행이고 사람에게는 실수가 됩니다. 여름 한가운데로 가는 길. (7월 11일) 금요일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노종면 앵커가 다시 뉴스K를 진행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